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자, 1896년 정리 들어가요. 1896년 2월 달에 이제 아반 파천에 의해서 친러 내각이 형성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쉬는 시간 직전에 봤던 각종 이권들이 넘어간다. 근데 어떤 사상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겨요. 이 친러 내각의 그 인물들 중에 이범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범윤하고 그 어떤 근대 신지식이니까 친문관계에 있었던 윤치호. 근데 그 중에 윤치호는 누구 친구냐면 서재필 박사의 친구야. 그래서 그 이범윤과 윤치호의 요청에 의해 미국에 있던 서재필 박사가 귀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재필 박사에 의해서 96년 4월 달에 독립신문이 발간이 됩니다. 자, 독립신문이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가 두 세력 사이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예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정부의 그 강력한 근대화 의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근대화 정책을 위한 어떤 여론, 그걸 위한 국민 홍보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귀국한 서재필 박사의 경우에는 갑신정변을 주도했었던 급진개혁파 인물이었어요. 근데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을 서재필 박사는 뭐라고 이제 분석을 했냐면, 대중에 대한, 즉,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에 김옥균이든 박영유든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 그 서울 시민들을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뭐 연설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중의 지지가 없으니까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실제로 맞아요. 서재필 박사가 분석한 게. 그래서 귀국을 해서 서재필 박사는 일단 대중들을 계몽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근대적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정부와 서재필 박사의 어떤 의지가 맞물려서 창설이 된 것이 독립신문입니다. 자, 독립신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순 한글체 신문이다. 자, 일단은 뭐 민간신문 중에서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입니다. 독립신문 이전의 근대적 신문은 한성순보와 그 다음에 1886년에 한성순보가 다시 재발행됐던 한성주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성순보, 한성주보 빼고는 민간인이 발행한 최초의 신문, 이것이 독립신문인데, 순 한글체였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문판 보지 마시고 한글판 보셔야 돼요. 이게 국내판이에요. 순 한글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쓰면서 최초로 띄어쓰기를 사용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띄어쓰기를 했느냐? 이 독립신문에서부터요. 독립신문 이전에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왕들이 이제 한글로 편지를 보내고 이러면은 그걸 읽으려면 굉장히 애먹어요. 당시에 썼던 용어라든가 이걸 알지 못하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 읽는데도 한문이 아니라 한글인데도 굉장히 애먹거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띄어쓰기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아울러 국내판은 순 한글체라고 그 다음에 영문판을 따로 발행했다. 해외판으로. 왜냐? 국내 실정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엔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16년 만에 귀국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여 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어떤 실상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 서재필 박사가 배제학당에 특강을 나갔습니다. 이 배제학당은 아펜젤러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뭐 배제학당, 이화여학고, 뭐 정신여학교, 경제 많이 설립하거든요. 그 중에 최초로 아펜젤러가 이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최초 학교, 이게 배제학당이야. 그 배제학당의 아펜젤러가 서재필 박사를 초빙을 해서 배제학당의 그 학생들한테 세계 지리, 그다음에 국제 어떤 정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강을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 이제 가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감명을 받은 13명의 그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제학당의 학생들에 의해서 협성회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이제 이 협성회 학생들이 서재필 박사한테 계속 이제 강의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이 협성회 회원인 학생들에게 무려 약 1년 넘게 토론 교육을 시킵니다. 매 주말마다 무료로 토론 교육을 시켰어요. 서재필 박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중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이 없었다. 그 대중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강연을 내지 토론회인데 우리 민족이 제일 약한 게 토론이야. 왜냐면 막
자기 의견에 반발하면 논리적인 반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러다 막 목에 핏대 올라가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러면서 막 XX 나가면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원래 토론은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그 토론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법.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한 그 의견을 말할 때 그 의견의 핵심을 캐치해가면서 듣는 법. 여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법. 이렇게 해서 협상의 회원들에 의해서 최초로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근대식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매우 드물어요.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어린 것들이 어디서, 우리 문화에서는 토론이 안 돼.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뭐가 옳고 그러고 그걸 그 논리적으로 토론하는데 나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이 많았다고, 나이 많이 처먹었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다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치? 가끔 가다 보면 남대 숭례문에다가 불 쳐지른 놈들이 나이 처먹었다고 어른 대접 받는다고, 뭐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토론이 안 되는 거야. 어디서 어린 것이 막 빡빡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는 이거부터 가르치기 시작. 그렇죠? 이 협상의 회원들의 토론회가 만민공동회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토론의 시범을 보입니다. 여기에 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어요. 새로운 어떤 방식이니까. 그래서 협상의 회원들의 공개 토론의 시범이 모체가 돼서 만민공동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지. 자, 그 다음에 그해 7월 달에 독립협회가 창설이 됩니다. 자, 왜 독립협회라는 명칭이 붙었느냐? 이 독립신문 자체에서 이미 뭐 보여지지만 나라의 어떤 자주국권의 의지예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요것 때문이야. 자, 요 건물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영은문. 영은문이 뭐냐? 은인을 환영하는 문. 여기서 은인은 뭘 말해주면 중국 사신을 말해. 그러니까 조선 후기니까 청나라 사신. 청나라 은인인 청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문. 이게 영은문이에요.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특히 중요한 사신의 경우에 왕이 영은문까지 나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영은문 옆으로 모하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은 일단 압록강 건너오자마자 위로 주연을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각 도 가면 거쳐올 때마다 위로 주연을 계속 베풀어줘요. 그 다음에 서울 딱 들어와서 영문 딱 오면 옆에 모하관에서 본격적으로 위로 주연. 그러고 난 다음에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청나라 사신을 환영하기 위한 문이기 때문에 사대주의의 상징이다. 다시 말하지만 서재필 박사는 급진기업파 소속의 인물이에요. 친청 사도유교에 대해서 옹호했습니까? 비판했습니까?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걸 세우자. 이건 독립문인데 이 독립문이 뭐를 닮았냐면 세계사 이렇게 보면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파리에다가 세워놓은 개선문이라고 있어요. 꼭 닮았거든. 왜냐? 서재필 박사가 그걸 스케치해놨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본따서 우리도 독립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독립문을 세운다. 그렇게 해서 영은문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두 개 기둥만 남아있어. 다 헐어버리고 바로 그 뒤편에 독립의 의지를 상징하는 독립문을 세웠는데,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한 협회, 독립협회였어요. 그래서 독립협회에 의해서 독립문이 건립이 되고, 모하관이 있던 자리에는 독립회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화 지식인들이 이 독립협회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서재필 박사는 이 독립협회 회장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누구였냐면 이상재 선생이었어요. 이 독립협회는 초기에 두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정동구락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본식 발음인데 영어로 클럽이야, 클럽. 정동 클럽. 왜냐면 정동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야? 그 정동에는 외국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미 쪽이나 친러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개화 지식인들이 정동에서 이제 주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세력들을 정동 클럽. 그래서 일본식 발음으로 정동구락부 이럽니다. 그래서 근대 지식인들인, 개화 지식인들인 정동구락부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인사들 같이 모여서 독립협회를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정동구락부 쪽의 근대 지식인의 정부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완용을 비롯한 친러내각의 핵심 인물들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이 독립협회 초기 활동에는 특히 독립신문도 그렇고 누가 자금을 냈냐면 고종이 자금됐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처음부터 정부의 탄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 지원. 자, 근데 문제 발생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이 독립협회가 강조하는 세 가지 사상이 뭐냐? 세 가지 사상은 첫 번째 자주국권 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민권 사상, 마지막으로 자강개혁 사상. 이게 이제 언제부터 그랬냐면 학성회 학생들이 토론할 때부터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인데 자주국권하고 자강개혁은 이미 정부에서도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민씨 정권에서도.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자유민권 사상이야. 요게 이제 서재필 박사는 회장은 아니에요. 일대 회장이 이상재 선생이었어요. 서재필 박사는 회장은 아닌데 일종의 이제 독립협회 고문인 겁니다. 그 서재필 박사와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충돌하는 계기가 돼. 아무리 이제 고종임금께서 어떤 근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사고방식은 근대적 전제 왕정에 머물러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속에서 미국식의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사상을 갖고 있는 서재필 박사하고는 굉장히 뭐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충돌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이분의 호가 송재예요. 송재, 서재필 그러는데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는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이 필립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서재필을 거꾸로 해서 영어 철자를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이 성의 철자는 미국에는 없는 그 성씨, 그러니까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래서 서재필을 거꾸로 해서 필립 제이슨.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귀국을 한 다음에 서재필 박사는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정부 그 관직을 제의했어요. 고종이. 그랬더니 서재필 박사가 뭐라고 하냐. 나는 미국 시민이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관리가 될 수 없다. 거절했어요. 나는 미국 시민인 필립 제이슨이다. 자기는 한 번도 서재필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래서 당시 국내에서는 필립 제이슨을 갖다가 음차를 한 거야. 음차를 해서 지금은 그냥 한글로 필립 제이슨 하지만 당시는 이제 한문 바탕이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피, 제, 선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시 기록에 보면은 서재필 박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제선. 그러니까 필립 제이슨을 한글식 발음으로 쓴 거지. 근데 역으로 서재필 박사는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서재필을 거꾸로 해서 필립 제이슨 이렇게 영어 이름을 만들었는데 1896년에 이제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는 필립 제이슨을 한글 발음으로 피제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강의하는 어떤 그 교수님 한 분도 그냥 서재필 그러면 막 일단 개새끼 십새끼부터 막 시작을 해가지고 먹튀 새끼 아주 막 저 새끼는 막 미국 놈이 이러면서 졸라 욕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좀 그 지나치면 오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 양반은 자기가 그 조선인이라고 했던 걸 잊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름에서도 그랬고, 그치?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 내지 이분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관여를 한 게 언제였냐면 광복 이후에 미 군정청 체제하에서 이분이 귀국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 어떤 그 후보에 올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임을 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결국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미국으로 귀국을 해서 어쨌든 조국에 대해서 뭔가를 잊어버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오해를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는 미국 시민인 필립 제이슨이다.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 그 다음에